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이 많이 잠겨 있는 관계로 좀 천천히 진행을 할까 합니다. 말이 너무 느리다면 배속을 좀 올리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8.6%가 상승을 하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연준이 공격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면서 미국 국채 단기물 수익률이 상승을 하였고, 국채 단기물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연준이 이제는 보다 장기간 공격적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었고요. 14일에서 15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더욱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벌써부터 75 베이시스 포인트 메가 스텝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재부상을 하고 있고, 월가 투자 은행들은 연준이 다음 주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2년물 국채금리와 함께 이제는 자연스럽게 3.1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시장의 하락의 경고를 내비추는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 보시면 장중에는 39강까지 근접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소폭 하락은 하였지만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들로 인해서 지난번 전고점 구간들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부터 하락을 이어갔고요. 장 마지막에는 급격하게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자를 그리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였지만은 이거래일 전에 유럽권에서 금리 인상 발표로 인해서 하락의 불씨를 만들어 주었고요. 어제는 CPI가 그 불씨를 활활 불태웠습니다. 6월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기분 좋은 느낌이었지만은 단 이틀 만에 그 기대마저도 끝이 나버렸습니다. 루시드 차트입니다. 마이너스 4.56%가 하락을 하면서 18불대를 지켜주었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0.72%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질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까지도 열어두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더 플로우 보시면 라지, 미디움, 스몰캡에서 모두 매도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러셀 3000의 영향이 언제 효과를 발휘를 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1분봉 보시면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갔고요. 어제의 최고점은 19.14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20불 라인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은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15불에서 20불 사이에서 등락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주 동안 마이너스 3.48%가 하락을 하였고, 한 달 동안 12.98%가 상승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1.2.6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에서의 불편 사항으로는 부팅 시간이 여전히 20초 이상 걸리는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한결 더 맵을 편안하게 볼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약간의 버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부분도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스튜디오 앞에 버저시 루시드 에어를 주차를 해 놓은 모습입니다.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도발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테슬라 스튜디오가 있는 곳에
똑같은 위치에 루시드 스튜디오가 가을에 오픈 예정입니다. 루시드와 애플의 매장이 붙어 있을 때는 루머로 이어졌지만은 테슬라 매장 근처에 루시드 매장이 오픈을 하는 이것은 누가 봐도 루시드 측의 도발로 보입니다. 현재 여러 매체에서는 테슬라 대항마 루시드는 망했다는 기사가 줄을 잇고 있고요.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정말 루시드를 알고 기사를 쓰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하기만 합니다. 그 기사들이 나중에는 역전이 되는 날이 올 거라 꼭 믿습니다. 루시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계약을 맺고 있으며 PIF가 루시드 최대 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는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만 건 이상의 예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2.9 빌리언 달러의 잠재적인 매출을 이루고 있으며 2023년까지 충분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러셀 3000에 편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투자 자금 유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루시드 페이즈 1 확장 공사가 열심히 진행 중에 있고 품질 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작성을 한 차량별 출시 예정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독립적인 파워트레인은 2024년에는 신 모델인 그래비티가 나올 것이고 애플카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고 이때쯤 되면 아마 루시드 에어가 자율주행 3단계까지는 성공해서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사우디 공장에서도 루시드 에어 또는 그래비티가 생산이 시작될 것이고요. 저가형 모델도 슬슬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2025년에는 루시드 스페이스 EV가 선보여질 것입니다. 새로운 CUV인 크로스오버 프로덕트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2024년에 그래비티 미드 럭스 CUV가 보여지고 있고요. 애플의 미드 CUV도 보입니다. 2026년에는 스페이스 EV의 라지 럭스 CUV가 파이프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은 2024년부터 2025년 초에 루시드가 흑자 전환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고요. 대량 생산을 통한 흑자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루시드 그룹의 주가는 어디까지 튀어오를지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2025년에 흑자 전환을 이루게 된다면 그 다음 5년 동안은 루시드 그룹의 상승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10년 장기 플랜이 마무리가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줄 ESS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SS 시스템이 성공을 거둘 경우에는 추가적인 것을 떠나서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2030 프로젝트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과정은 당연히 힘들고 험난한 길이겠지만은 ESS 저장 시스템을 루시드 측에서 수주를 한다면 10년 장기 플랜에서 5년 더 추가를 해서 총 15년 장기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발전도 중요하겠지만은 루시드 그룹으로서 ESS 저장 시스템 이 부분은 꼭 보고 루시드 투자자로서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까지 장기 투자로 결정을 하였던 부분이고요. 생각지도 못한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역시도 언젠가는 끝이 날 일이고요. 단기적으로 고통받고 힘이 들겠지만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루시드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장 가족 여러분들 장기 투자의 힘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주말이라 기분 전환 겸 희망 회로를 크게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희망 회로로 보이겠지만은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